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 땅으로 올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북한 동포들도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대한민국으로 이 땅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외칠 수 있는 외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 소리에 이 귀를 기울이는 중국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2004년에 미국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미 하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해야 될 시기가 되었었는데 이때 마침 탈북자들이 미국 워싱턴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슈잔 설티라는 디펜스 포럼 회장과 그리고 북한 자유연맹의 단체 성원들 그리고 서울에서 워싱턴에 갔던 탈북자들 약 50여 명이 워싱턴 DC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집회와 세미나, 언론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회 4월 28일 날에 미 의사당 광장에서 200여 명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과 탈북자들, 미국 시민들이 공동으로 집회를 하게 되고요. 그 날을 정해서 해마다 4월 마지막 주에 북한 인권을 그리고 북한 민주화를 원하는 북한 주간을 관련 주간을 만들자. 그래서 북한 자유주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김성민 대표와 수잔 솔티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나서야 된다 하는 그 호소에 제가 마음이 동요돼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제가 3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김성민 대표를 만나서 자유주간 행사를 참여하게 됐는데 5년 전부터는 참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울역에서 탈북민들과 대한민국 보수단체들이 모여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또 북한 인권을 호소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가를 가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제가 해외 근로자 출신이니까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의 좀 비참한 실태를 좀 미국의 여러 기관 또 관계자들 앞에서 증언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12회 북한 자유주간 뉴욕 행사에 가고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미국 상원, 하원, 이런 국회 청문회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현재 북한에 진행되고 있는 비참한 인권 유린이라든가 3대 실수, 김정은의 반인륜적인 폭정에 대해서 전 세계에 고발할 그런 이제 사명을 갖고 갑니다. 북한 자유주간 화이팅! 화이팅! 오늘 주일인데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기본 한마디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세탁교회 강철호 목사입니다. 자유북한 주간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와서 또 이렇게 우리 동료들과 함께 또 버스를 타고 첫 행사지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드시면 좋어요.
저는 사실은 북한에서 살다가 온 한 사람으로서 늘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현실에서 북한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 우리 부모들 그분들이 그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그 따스한 영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북한에 신음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기도 소리, 고통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자유로워지고 그 독재 사이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그날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기도하는 그 당장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죠. 한국 대표단들 4분 그리고 미국 한국 대표단 2분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귀한 분들 우리 마지막 마음으로 북한 자유주간은 자유를 애타게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호소예요. 그걸 우리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자들이 주인이고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체험과 지금 말 못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 의회에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가 기본 행사의 주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세미나, 기자회견, 집회와 시위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요. 해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첫 해에는 북한인권법 미국에서의 통과가 기본 주제였다면 다음 해에는 여성 인신매매가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주제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중국에 의해서 강제 북송되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실상이 주제가 됩니다. 현재는 북한인권법 통과가 주제가 되고 있고요. 첫날에 저희들은 해마다 해왔듯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갔죠. 참전용사 기념비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군인들이 한반도에까지 와서 북한과 그리고 중공의 그 침공을 막아준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세워진 건데 첫 해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그마하지만 하지만 진지한 그런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가서 이제 우리도 자유를 위해서 당신들처럼 싸우겠노라 라는 결의와 감사의 마음을 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생을 다해서 선교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구 전 어디에 붙은 나라인지도 모르고 전혀 인연도 없는 그런 곳에 와서 5만 명에 가까운 미군 병사들이 전쟁에서 희생이 됐어요. 아마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지 않았나.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이나 빌딩에 있는 참전을 동원을 왜 하세요? I think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hat we should ask is why aren't more people involved with this? Not so much why I'm involved with this. That is not the question that should be asked. The question is why aren't more people out in the street protesting, demonstrating, and being involved with this? And I think I, as somebody who lives in the free world, as a Korean American and as a Christian, this is an issue that I must and I should be involved with to be the voice for the voiceless. And I remember what the late Algerian activist and writer
Tahar Jaoud said, and he said basically silence is death, and if you speak you will die, and if you remain silent you will die. And he went on to say, so speak and die. And I think what he meant by that was you're here on this earth just one time, and you might as well try to live a life where you make an impact and help others as much as you can. So that's why I do this. He's the one that goes to DMZ and does balloon launches. Very, very nice to see you. 당시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미국 부시 정권이라든가 일본의 아소다로 정권 뭐 이런 정권들은 너무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죠. 일본 정부에서는 저희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늘 과장급 이상 수차례나 장관을 파견하기도 했고요. 장관급을 보내기도 했고요. 함께 행사를 진행했어요. 미국에 갔을 때는 2006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행사가 자유주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 대집회가 있을 때 저와 그리고 한미 가족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납치자 관련 가족들을 함께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함께 이제 북한 인권 이야기를 했고요. 아주 진지하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45분 만났다고 한 달 전에 갔었는데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45분밖에 이야기가 안 되냐. 통역까지 쓰면 저희들은 장기장 2시간 동안 저희 북한 관련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미국과 일본은 민간단체들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했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보장했고 사람들을 파견했고 지원해줬어요. 한국 정부는 시정일관 무관심과 모르쇠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올해 북한 자유주간의 핵심 주제는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조예요. 그 기간에도 국제적 연대와 협조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협조를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워싱턴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와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가들에게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호소한다는 게 이번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죠. 북한 자유주간을 한다고 해서 해마다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들 아주 힘들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올해도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어요. 우리가 북한 자유를 위해서 탈북자들이 나름대로 몸을 불사르고 있는데 싸울 준비는 돼 있는데 총알이 없다. 총탄을 좀 달라. 특히 미국 정부가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지원해줬지만 좀 더 서운해졌기 때문에 느슨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각성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도움을 달라. 비행기 한 대 살던 우리한테 주라. 북한 민주화한다. 전투기 한 대 값만 줘라. 우리 힘으로 충분히 김정은 정권 붕괴시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그냥 조크 같지만 실제로 탈북자들의 절박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북한 해외 근로자 출신이니까 하루 14시간, 15시간의 이런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노예 노동을 했고 임금을 못 받았고 나는 분명 못 받았고 이제 그런 것이 나만으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걸 말했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신 기자분들 대북전단이 지금 보내면은 북한에서 포총 쏴가지고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분노했어요. 남북관계라니 그럼 무엇을 남북관계라느냐. 북한 인민과 통일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위정자들과 수령 독재자들의 관계냐.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하거든. 저는 남북과의 관계는 절대 다수의 수령 독재에서 피해받는 2천만 인민이 무권리한 2천만 인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 대북전단이 해야 되느냐. 대북전단은 사실과 진실을 갈망하는 2천만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건데 그게 뭐 때문에 남북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느냐. 수령 독재를 찬양하고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묻지마 대북 퍼주게 해가지고 핵을 만들고 그 힘으로 북한 인민을 더욱 참혹한 인권 유린으로 몰아넣는 그게 남북 관계냐. 미국에 가니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북한의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요. 외신 기자들 그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노트텔을 북한에다 투입을 하고 또 USB, SD 카드를 넣어준 방법을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그걸 넣어줘야만이 저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외신 기자들, 예를 들면 CNN 뭐 이런 기자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왜 왔냐 물어봤길래 북한 인권운동을 저희들은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그 일환으로 여기에 왔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우리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정말 번때 있게 당신들이 지어준 총과 총알을 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계몽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 자유주간이 처음 진행되던 2004년도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각인되고 그래서 북한 인권법으로 북한 사회를 제대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만들어지던 사회였어요. 그때 미국과 국제사회의 모든 초점은 북한의 핵에만 가 있었어요. 정말 북한 인권 주간 이야기를 처음 할 때 북한 인권이 대체 뭔데? 그리고 그게 도대체 너희들이 말해서 뭐가 해결되는데? 라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0여 년 세월이 지나갔더니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대두됐고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는 말이 나와요. 이게 북한 자유주간의 힘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싸워온 모든 인권운동가들의 영향이라고 봐요. 미국에 우리 한 200만 이상의 교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미 자유연합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초청해서 제가 초청 이제 특강으로 갔댔는데 그때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니까 북한에서 그걸 가지고 포 쏜다 위협하니까 일부 국민들도 조금 거부 반응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 계시는 그게 왜냐하면 6.25 때 참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북한이란 얼마나 지독한 독재국가인지 그 인민들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무한히 감사하고 박수친다. 더 이상 북한에 삐를 안 부리시겠다 이런 걸 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안 보낸다는 게 조금 됐습니다. 우리 천안함에 대해서 김정은이 일단 시인하고 우리가 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우리 아버지 한 일이니까 나는 그때 몰랐는데 죄송하다. 요말만 해도 안 보내겠다.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만의도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는데 정부가 말하든 김정은이 포를 쏘겠다든 정북 좌파들이 대북전단은 악이라고 기정짓던 수혜자는 2천만 북한 동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2천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는 한 정부에서 막아도 우린 계속 보낼 것이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삐라에 대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 한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저는 아무래도 자유북한 방송 대표인지라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희들이 2004년 2월에 김정일이 생일에 맞춰서 첫 시험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들이 사실 된소리를 맡기 시작합니다. 한 300명의 대한민국 이제 통일선봉대 학생들이 들이닥치는데 당시에 있던 탈북자는 3명이었어요. 거기도 여자 1명까지 끼워서 너무 급해서 연락하니까 어제 박상아, 강철한, 안혁 이런 이제 우군들이 달려왔는데 그래봐야 10명이었어요. 를 상대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주먹을 틀어쥐고 함성을 외치면서 이 배신자들아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그 민족 통일에 방해가 되는 방송을 당장 중단하라. 억울했어요. 저놈들 주먹을 부러지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했고 그 후에는 이제 통일연대 이제 그 목사님이랑 한상열 목사님이랑 그리고 통일연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저를 둘러맺혀요. 그때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는데 그리고 4월 달에 저들이 이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 장관급 회담에서 방송을 서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탈북자들을 내세워서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아주 아니 꺾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아주 힘들었어요. 대놓고 막 주먹질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니까 첫째로 한국의 모든 좌파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하루에도 거의 뭐 수십 통씩 어느 협박 메일, 그리고 한 달이 몰다하게 서포로 들이닥치는 피 묻은 도끼, 칼로 찌른 인형, 그리고 죽은 쥐새끼 서포, 그것도 참 억울했는데 함께 시작했던 탈북자가 6명이었는데 2명이 출근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이게 무섭다.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동생이었고 동지였는데 함께 하자고 해놓고 뭐 두렵다는데 어쩌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 통일부보다 훨씬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의 인권운동에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올 때마다 초청하는 형식이에요. 당신네가 왔으니까 와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리고 어떤 때는 당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없냐.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할 일들이 없냐. 이게 미국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런 걸 전혀 우리하고 논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워싱턴에서의 북한 인권 주간은 북한 자유 주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탈북자 지원 기관이 미 국무부 내에 있는 인권노동국이에요. 그 인권노동국의 차관보가 저희들을 직접 만났고요. 당신의 단체들이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북한 인권운동을 하냐. 역시 뭐 북한 내부 정보 유입 같은 게 이번에 우리들의 또 기본 주제였기 때문에 각 단체장들이 그 이야기를 했고요. 국무부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북한의 종교 실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그때 당시에 많이 만났지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종교인들이 북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지원이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지금 다 골고루 되어지는가 묻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종교인들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선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 지원해주는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도구로 도와주는 것 자체도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북전단은 단 만불도
단 $1도 안 해줬거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토로하고 지금이라도 좀 대북전단에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끝내자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고 또 국무부에서 뭐 부차관인가 하는 양반이 우리하고 만나면서 좀 더 자기네하고 토론을 해보고 예산도 많이 남았고 또 북한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자금도 남은 게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알려주겠다.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차관보가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북한의 각 단체들의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 관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미 국무부가 관심이 있다. 과거처럼 도와주겠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아무래도 탈북 여성들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 실질적인 이런 인권 침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의 정말 순탄한 길이 아니라 그 기간에는 인신매매라는 매매혼도 강요당할 수 있고 또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정말 성매매를 하면서 자기 인간이라는 걸 여성이라는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탈북 여성들이 있는데 이런 여성들의 인권 문제 하루빨리 정말 지속히 해결돼야 될 이런 문제를 정말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려서 이분들의 지지와 동참을 더 많이 이끌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 행사에 참여할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공화당 계열, 소위 보수 계열의 싱크탱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탈북자들의 북한 관련 활동을 아주 주의 있게 관심을 돌려왔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을 세계의 북한과 유사한 반체제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기관들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한국말 방송이 13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2개, 일본에 2개, 대한민국에 6개. 라고 하면서 한국말 방송 11개가 다른 말 다 빼고 앞뒤말 빼고 김정은이를 저는 10년 동안 저와 동지들이 했던 단파 라디오 방송에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하나하나의 신금을 울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개발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은 인민군 24시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는데 제대된 군인들이 인민군 군인들을 대상으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키는 군인들인가를 꼬집고 있어요. 정말 김정일, 김정은의 가병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조국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허황함을 깨우쳐주고 또 선배들이 탈북자들이지만 과거의 인민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당신들이 청춘은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를 깨우쳐주는 그리고 동시에 또 NK지식인연대의 사무국장은 NK지식인연대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USB 투입이라든가 그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서연 대표는 여성운동에 대해서 탈북 여성들이 주도하는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민간단체에서 식량을 주고 직접 들어가서 그 식량이 어디에 분배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내가 94년도에 김일성 정치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96년도 북한에서 말하는 가장 열악한 시기,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이 시기에 내가 정치대학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막 북한이 인민군도 하루에 죽을 한 끼씩 먹을 때고 막 돌도 씹어도 막 소화시킬 그 나이에 죽을 먹고 애들이 탈령하고 이런 게 수없이 많아지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식량을 지원했다. 왜 지원했겠느냐? 북한 주민들이 아사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라고 줬는데 북한 당국은 그 주민들에게 준 거 아니다. 그 경험으로 내가 실제 정치대학에 있을 때 느꼈던
그 체험했던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중대에서 이제 그 대학생이다 나니까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그 소대에서 이제 좀 날파람 있는 애들, 동작이 날쌘 애들로 몇 명 골라라 해서 그게 선출돼가지고 나갔었는데 민간인복을 뭐 맞지도 않는 민간인복을 막 던져주고 군복 벗어라. 그러니까 이거 입었어요. 밖에 나가니까 바켓에다가 진흙을 가득 담아놓고 물 풀어놨는데 그 손으로 재서 그 진흙을 가지고 자동차 앞 람바, 뒷 람바 다 지우라. 그 의미도 없이 우리는 왜 이러는지도 영문도 모르고 지었어요. 타라. 타서 적재함 타고 가니까 남포항에 나갔습니다. 남포항에 나가니까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쓴 쌀이 끝없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 내가 봤을 때는 그 분명 군인인데 걔들도 다 민간인복을 입고 그 쌀을 몽땅 싣고 나갔다 그거지. 유엔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이 밥가마에 들어가서 다 익은 다음 그 주민들이 숟가락을 들고 입에다 넣는 걸 확인이 된다면 식량 지원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모니터링 체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끝없이 식량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곧 핵으로 돌아올 것이고 로켓으로 돌아올 것이며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영원히 3대 시습이 아니라 4대 시습, 5대 시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국제사회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 자유주간은 그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2005년부터 이제 북한 당국자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북한 자유주간은 그 발기자가 슈잔 솔티라는 미국의 북한 자유주간의 대표 회장인데 북한 당국은 슈잔 솔티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혹은 자유주간의 주역을 담당했던 탈북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소위 저들의 역할을 해왔죠. 강철한 대표라든가 박상한 대표라든가 그리고 강철호 목사라든가 뭐 김태진 목사라든가 여러 탈북자 단체장들 그리고 관련 행사에 참가했던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자들을 아주 정략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뭐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더니 이들은 정치범죄에 있지도 않았다느니 수용소가 없다느니 하면서 저들의 목적과 그리고 목적 달성과 탈북자들을 인신 공격함으로써 저들의 무릎을 꿇게 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으로 영상으로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기를 통해서 참가했던 단체들을 그냥 연이어 죽인다 살린다 했고요. 가장 가깝게는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북한 자유주간에는 20여 명의 탈북자들을 일일이 그 테러리스트에 공개적으로 넣었고 죽인다라고 이제 거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나 같죠. 수백 명의 케이스가 적혀 있는 이 문서를 읽어주신 7명의 분들과 영어로 읽어주실 수 있는 7명의 분들이 필요합니다. 된다, 꼭 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에서 저 중국의 거만한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중국 땅에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또 저 중국 정부의 철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 거만한 중국이 이제는 강제 북송을 그만두고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가 중국 정부를 각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를 인해서 중국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 소리에
이 귀를 기울이는 중국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슈잔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이름도 리스트에 있었고요. 저희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6년 동안을 저희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 살아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서 제가 이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분들이 꼭 살아서 다음 해에는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5월 28일 문철 23살, 정광영 20살, 백영원 20살, 류광혁 19살, 박광혁 18살, 이광혁 18살, 류철령 16살, 장북화 16살, 노애지 15살 등이 북송되었습니다. Hyung, female, 26. Hwang Chol, male, 21. Kim Sung-jin, male, 20. Chang Chol, male, 19. Dong Sung-sil, male, 19. Kim Mi-na, female, 16. Kim On-hee, female, 17. Young Yu-sung, female, 15. Seized on the 5th of September 2003. Moon Kwang-hak, male, 22. Seized on 7 August 2003. Chang Kyung-chol, male. Chung Kyung-soo, male. Chung Mi-hwa, female. Seized on August 1st, 2003. Mr. and Mrs. Lee, Mr. Park, Mr. and Mrs. Kang and their daughter. Seized July 27, 2003. Lee Kil-hwan, Lee Sung-min, Han Sun-wak, Hwang Young-ho. 2002년 5월 24일부터 26일 이송혁 남, 이홍강 남 48세, 김미화 여 30세, 2002년 5월 20일 지린성 렌지에서 체포된 김경일 남, 1976년 1월 17일 출생, 2002년 5월 10일 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김철수 남 63세와 부인 여 60세, 딸 여 30세, 최수금 여 59세, 최철석 남 28세, 함경남도 함흥, 정용철 남 42세, 함경북도 원성, 이길수 남 강원도 원산, 중국 공안회관 단란 안전소에서 2009년 9월 16일 체포, 한원채 남 60세, 부인 신붕현 여 58세, 2000년 1월 17일 중국의 북한 안전요원에 체포된 김동식 목사. May 28, 2013. 9 North Korean refugees, young children and teenagers, arrested in Laos on their way to South Korea, repatriated to China and then to North Korea. After repatriation to North Korea, some appear on propaganda broadcasts in North Korea. April 2013, 8 North Korean refugees arrested in Shenyang, China while on the way to South Korea,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July 2012, North Korean refugee woman Kim Eun-hye, 26 years old, from Hwaryong. North Korean refugee woman Park Eun-ok, 40 years old, from Hwaryong. Arrested in Shenyang while en route to South Korea,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Summer 2012, 5 North Korean refugees arrested in Changchun, China while en route to South Korea,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2 South Korean missionaries who helped them, Kim Do-yeon, 36, and North Korean defector and South Korean citizen, Kim Hyun-suk, 28, arrested and tortured by Chinese police. In August of 2012, Chinese police reported that the 2 committed suicide. March 2012, 31 North Korean refugee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the mourning period for Kim Jong-il split into various groups to prepare for travel to South Korea, arrested by Chinese police. Despite international pressure, all are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버리고 가시
올해까지 12회째 북한 자유주간의 준비위원장을 맡아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북한 자유주간 하면 제가 뭐 전체를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준비를 아무래도 서로 각 단체들과 연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전 가정이나 같죠. 예. 사실 이런 행사는 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뭐 탈북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힘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중에서 가장 힘든 건 어쨌든 미국에 가서 할 때건 한국에서 할 때건 자금 문제가 늘 걸렸어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한 10회째까지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자체를 해야 되는 거다. 정부로부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탈북자들이 하는 건데 우리의 고향을 위해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야지 이걸 뭐 꼭 정부에서 도와달라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도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북한 자유주간을 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한 20여 명이 간다. 주머니에 돈 달피 입혀 살만한 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교회와 여러 또 단체와 이런 데 이제 협조를 구했고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탈북자들의 단체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됐으면 쉽겠는데 똑같은 단체장이고 똑같은 탈북자이기 때문에 협력을 구하는 입장인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초기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주간 참가하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계속 죽인다 살린다 공개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호부터 받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런 메시지 받을 때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은 뭐 그런 걸 갑자기 받으면 놀라죠. 근데 그날에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전에 뭐 수십 번에 걸쳐서 뭐 독침으로도 찌르려고도 했고 또 뭐 이제 제 사무실 전화라든가 제 모바일 통해서 팩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죽인다 살린다 뭐 이런 걸 하도 받다 나니까 몸이 배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우리 12살짜리 아들하고 와이프까지 다 폭파시킨다니까 아마 히틀러 같은 그런 발상하고 있지 않느냐. 또 어린애까지 철 모르는 어린애까지 죽이겠다는 그런 반인륜적인 비열한 인간성 때문에 제가 놀라고 분노한 거죠. 역으로는요. 내가 또 부모라는 게 자식한테는 이제 마음이 좀 엄청 약하잖아요. 야, 이게 아빠가 지금 그 북한 인권활동 대북전단 보낸다고 나 때문에 또 이게 또 우리 아들까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또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그런 생각하니까 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그런 엄청난 천한 생각이 드는 거지. 나중에 우리 아들 그걸 이제 보고 엄마 폰 이제 장난하다가 그 내용하고 그거 보고 그 이후로부터는 일주일 동안 전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 받아서 아들이 이게 뭐냐고 아빠하고 나도 엄마까지 다 죽인다는데 뭐냐고 이게. 형수가 나중에 늙으면 폐지주부도 다닐 것 같다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40대니까 무슨 일이 하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굶어는 안 죽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뭐 적금 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지주에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이제 바지 주면서 그래 가는 건 괜찮은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것보다는 다 그래도 다른 집 부모라는 게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게 최고의 그 소망이거든. 우리 시옥이가 부모 때문에 또 이제 공부를 못해서 뒤쳐져 가지고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그 두려운 거지. 어디 가세요? 뉴욕 유엔 대표부와 또 북한 대표부에 지금 항의 방문하러 가고 있죠. 아 그럼 지금 뉴욕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저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탈북자 단체, 북한 인권 활동 탈북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또 수산솔티랑 해서 이 새벽에 일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반인륜 범죄 행위를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감행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이 더는 유엔 성명국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걸 호소하기 위한. Happy North Korea Freedom Day. Push back. Day 5. There you go. I didn't push hard enough. This is how we meet up. 아침 새벽에 지금 뉴욕에 좀 출발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아침을 못 먹고 와가지고 제기밥 뭐 어떻게 잘 만드셨는지 잘 먹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이거 지금 만드신 거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으세요? 새벽 3시에 먹는 중국밥이 뭘 맛있겠어요? 왜 드세요? 먹어야지. 뭐야 오늘 잘하시 먹고 힘을 내야지. 그렇게 힘드신데 왜 계속 이 일을 하세요? 왜 하냐고요? 저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시를 사랑하고 있고 또 사실 좀 마음도 여리고 숙명인 것 같아요. 탈북자 누구나가 북한의 고향이 있고 고향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 무엇인가가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내거나 돈을 벌어서 후에 통일된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그게 무엇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식당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게 무엇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가 고향을 위해서 무엇이나 해야 되는데 나는 아마 고향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는 게 숙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선배들이랑 모여서 밥을 먹다가 TV에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장관급 회담을 했고 그 회담에서 대북 방송과 전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는 정말 외부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저걸 왜 안 하지 정부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왔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탈북자 생활을 다시 하라면 한국에 처음 와서 다시 하라면 저는 방송을 다시 할 것 같고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은 이게 아주 고독한 일이니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모르는 척한다. 그럴 때 제일 힘들지. 차라리 저건 무슨 뭐 저런 일 하느냐, 욕 먹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욕 먹는 편이 더 낫지.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걸. 그땐 참 이게 허탈하죠.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우리보다는 북한 2천만 국민이 한 100배 이상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고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그나마 엄청나게 북한 주민들보다는 행복하게 또는 편히 살고 있지. 제가 이제 두고 온 우리 북한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자매라든가 이런 사람들 너 도대체 혼자 살겠다고 남한에 가서 잘 먹고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제가 잘 때는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내가 여기서 조금 헌신하는 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아홉 시 반에 뉴욕에 있는 미국 대표부 대사님을 만나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단체 미팅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유엔에 있는 거의 모든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홀에서 우리 저진혜 씨를 비롯해서 탈북민 3명이 영어로 스피치를 합니다. 우리가 그제 제 이름으로 유엔 대표부 북한 그 대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나는 나의 동지들과 함께 당신을 만나려고 하니 정중히 말씀을 드리니 나에게 답장을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답장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이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탈북민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대표부 앞에 가서 우리의 의사를 전할 수밖에 없다. 곧바로 북한 대표부 앞에 가서 역시 대표자 면담을 신청을 하고 안 되면 우리 의사라는 게 뭐겠어요. 김정은을 형사재판소로 보내야 되겠으니 어떻게 당신네가 좀 대책을 취하라 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당신들은 북한에서 원래 북한에서 살면서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뉴욕 땅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라느니 뭐 이런 의견들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복귀합니다. 워싱턴. 저는 2008년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조진혜이고요. 지금 워싱턴 DC 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은 우리나라다 보니까 하나원이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과정을 이제 돕는 일을 해오고 또 해외에 있는 탈북자 구출, 어린아이 구출에 이제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유엔 쪽에서 부탁이 오고 국회 쪽에 거창한 것도 필요 없고 버틸 필요도 없이 지난 사랑 가족사를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요. 좀 가슴이 아프고 얘기하기는 싫지만 우리 가족사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정치범도 정치범이지만 북한 자체가 정치범 수용소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들어와 있는 걸 아셨나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No, I did not. 알 수가 없지. 그냥 우리 탈북민들이 앉아서 또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이 실상을 전달하는 줄 알았지 거기에 북한 대표부도 참가하는 국제회의인 줄은 생각도 못한 거죠. 설마 있을 줄은 몰랐죠. 김일성 배지를 보니까 평양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여기 미국까지 김일성이 와 있네. 유엔에까지 김일성 배지를 달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 유엔이 이런 것이냐. 참, 자유라는 게 너무 이게 오버 아니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아주 권력자들 아닙니까? 감히 그 사람들이 내 뒤에 있다고 했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날에 제가 들어가 앉았을 때 헨리송을 비롯해서 시시각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북한 애들이 있다. 저들이 찌라시를 돌린다. 저들이 이제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 like to warmly welcome them. And when I
북한에서 겪었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자기 체험담을 국제사회 유엔에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분들이 들어와 갖고 우리 탈북자분들 그 부부들 북한에 있을 때 체험이거든. 솔직한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건 다 미션이고 거짓말이니 우리 공화국은 인권유린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으니 유엔 의장석에서 질문을 드려야 되고 연설하라고 했는데 도중에서 방청객이 들어와서 그 증언을 막는 거예요. 말하면서. 발언권도 없는 사람. We will continue our panel and you can speak when the panel is concluded. Reiteration habits of observers taking on the other countries. So firstly, not having good relations with it. This, the event has actually nothing to do with the genuine human rights. I think the audience will agree that it's better to allow the DPRK to speak since it is a self-discrediting exercise. 역시 그 김정일이 김정은이 천사들 같구나. 부도학이란 건 짝이었고. 안타까웠어요. 용어를 모르는 데 대해서. 근데 용어를 알면 바로 나도 뭔가 대응을 하겠는데 얘들이 용어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의미는 알겠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통역들이 사실 그때 미국인들이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조국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들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고향 사람이라는 동정 싹 없어지더라고. 열받더라고요. I think the audience will agree that it's better to allow the DPRK to speak since it is a self-discrediting exercise and we will resume our panel.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USA. Please shut the mic down since this is not an authorized presentation. We could ask that. 제일 먼저 소리를 치셨거든요. 그때 그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탈북자들이 거짓 증언한다고 했는데 탈북자들이야말로 진실이 말하고 거짓과 위선을 떠들어대는 건 바로 김정은이 아니냐. 당신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절도 없어요? 순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말하면 그냥 지금이랑 지금이 그냥 가죠. 그냥 가죠. How long is this speech going to go on? Because I will give you a chance to speak, but we have to proceed and follow. Editing yourself further by interrupting the proceedings. We will continue our panel, and you can speak when the panel is concluded. 변명하지 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그 한창 이제 그 우리 탈북자들 뭐 저거 뭐 쓰레기다 뭐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 So we are calling you as security, sir. You can either conclude your remarks or you will be removed from the room. 그때 참가했던 탈북민들이 와서 막 회의장에서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하다 나니까 회의장 분위기도 좀 이상해졌고 그래 다 같이 자유북한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한 거죠. 북한 동포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권 한 번 손에 못 쥐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니들은 북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여권 한 번 손에 쥐어보지 못하는데 너들은 그 여권 그 특권을 누려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유엔에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들을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너희들이 두둔하고 있다는 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라 하고 그때 외쳤죠. 그 상황에서 제가 다르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같이 우리 구호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호를 외쳤죠. 자유주간에 갔던 탈북자들이 20여 분이 한결같이 일어나서
성토했다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그 전해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비난했을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들 팔을 비틀고 우리 국회의원들 반대도 당했는데 우리 탈북자들이 난리치니까 겁먹고 그 현장에서 쫓겨나가 버렸어요. 역시 우리 북한에서 탈북자들인데는 김정은이 전사들이 도저히 당해 못 내는구나. So at that side event at the UN, I did not expect anything to happen. I just followed the North Korean diplomats out when they were kicked out, and I really didn't expect much to happen. But when one of the diplomats answered a reporter's question saying that we don't need to answer the human scum, meaning the defectors, that's when I instinctively just raised my finger and I said, "You are human scum. You are human scum. You are human scum. You are human scum. You are human scum." 아주 기분이 좋았죠. 아 정말 감동하고 정말 멋있고 뒷모습이 너무 초라했어. 김정은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순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한편은 불쌍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쟤네 자체가 뭐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시키니까 하는 애들이고 또 실제로 저런 애들이 말을 잘못한 거 해가지고 관리소에 잡혀온 걸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불쌍합니다. 가련하죠. 너무 통쾌했어요. 비열하고 불쌍하게 보였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승리이기 때문에 아주 속 시원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힘이 세졌구나. 왠지 그 좀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했어요. 측은한 연민이 정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전체주의 국가 수령 독재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Free North Korea! Free North Korea! 김정은 아웃! 김정은 아웃! North Korea regime out! North Korea regime out! Down with 김정은! Down with 김정은! 해냈구나. 또 한 번 해냈구나. 그리고 해냈다는 그 짧은 말 속에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우리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했다. 뭘 했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알렸고 대책을 함께 논의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해냈다 이 말씀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직업이 돼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밥 벌어먹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정말 말 못한 고충을 안고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안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인식이 일단 바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고 그 믿음과 사랑과 격려가 있으면 박상학, 강철한, 안혁, 강철호, 김영일 이런 친구들은 북한을 뒤집어요. 세상을 뒤집어요. 그리고 분명히 탈북자들이 그렇게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모든 문제를 김정은 독재 정권이 분께로 이루어낸다는 걸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아니 그냥 왜 이 일에 참가하고 도와주고 계시는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할 수 있는 인권,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인권, 들을 수 있는 인권,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이러한 일을 그냥 도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은 여러분들로부터 오는 후원으로 지금껏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필그림교회 전용식 목사님, 그리고 결혼 반지를 뽑아서 방송국에 얹어두고 가주신 낸시와 리사,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제가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통일 때도 여러분들께 드릴 거 없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우리 집 앞에 옥류관이 있으니까 옥면냉면을 한 그릇씩 꼭 드리겠습니다. So many people need a chance for a brighter day. 자, 이번 다! 화이팅! Someone to help them find their way. Yeah. So many people lost without a choice. And they need someone to help them find their voice. Yeah. Give us a chance at life. We're not just a waste of time. Come look into our eyes. We're so stop spending lives. Open your heart and see. We all deserve to be free. Help us to gain liberty. We're all human, you and me. 새벽 3시에 먹는 중국밥이 뭘 맛있겠어요? Wiping away the tears. Ooh, we're tired of running and hiding from ourselves. We've got to escape from this hell. Not back down. We're here, we're standing strong. Here, take my hand and come along. Give us a chance at life. We're not just a waste of time. Come look into our eyes. So stop spreading lies. Just a waste of time. Come look into our eyes. We're worth it, so stop spreading lies. Open your heart and see. We all deserve to be free. Help us to gain liberty. We're all human, you and me.